이제 두 번째 노래는 아직도 얼터너티브나 모던 락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그렇죠.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앨범만 물론 살아생전에 딱 한 장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아. 제프 버클리의 그레이스 앨범의 타이틀곡 그레이스로 이게 미국애잖아. 미국이죠. 미국인데도 캘리포니아. 롤링스톤에서는 394위. 제프 버클리는 뭐 항상 비운애, 부자가네. 아빠가 팀 버클리. 그 아빠는 70년대에 사이키델릭 포크 가수. 근데 아빠가 28에 마약 먹고 죽었지. 그렇죠. 사고로. 과다 복용? 파티에서 마약을 먹고 집에 잘 왔는데 눕혀놨더니 이제 숨을 안 쉬어.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 이제 저녁에 마약을 좀 과다 복용했다. 제프 버클리는 아들인데 얘는 30살 때 부두 옆에서 옷을 입고 밤 수영을 하는데 그 옆으로 이제 큰 바지선 같은 게 이제 지나가다가 그 물결에 휘말린 거지. 수영을 하다가 사고사. 그래서 매니저가 막 찾았는데 밤에 이제 안 보이니까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4일인가 있다가 발견돼. 어선이 발견하지. 사고사지. 좀 그렇잖아. 아버지랑 아들이랑 둘 다 거의 비슷한 나이에. 나중에 이제 사후에 미발표곡이라든지 라이브로 앨범은 많이 나왔는데 그건 별로 안 팔리고 그레이스는 그렇죠. 압도적으로 지금도 많이 팔리는 앨범. 저건 사야 될 것 같아. 난 없어. 한 장이면 콜렉션이 완성되니까. 제프 버클리가 워낙에 저렇게 이제 90년대 아무튼 뭐 되게 대표적인 저런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전에 저 사람이 진짜 유명한 세션 기타리스트였어요. 여기저기서 그 들어보시면 처음에 기타 나올 때 살벌하거든요. 기타를 너무 잘 쳐. 그리고 원래는 공연 활동도 그냥 커버곡을 했대요. 그러다가 곡을 조금 좀 썼는데 아빠가 후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좀 써보지 그래가지고 썼더니 노래가 좋아. 심지어. 그래가지고 딱 한 장 낸 거죠. 진짜 한 장 딱 내고 그리고 아마 이사 갈 거예요. 캘리포니아 있다가 떴으니까 자기는 들어가서 작업 뭐 하고 뭐 이런 데 하려고 어디 시골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옷 입고 수영하다 죽었으니까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워낙에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이 노래가 이제 이 사람의 인생 대표곡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90년대 너바나와 경쟁 구도에 있었던 팀들은 많지만 그래도 펄잼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너바나와 펄잼을 놓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도 90년에서 95년까지는 사실은 그때 미국 음악을 대표하는 노래 1번이 Smells Like Teen Spirit 2번이 제레미 펄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커트 코베인이 죽어요. 끝이에요. 그럼 죽으면 끝이거든.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 존 레논이 죽었네? 그러면 영원히 못 잡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제프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장을 내고 딱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남겨놓은 음악적 성과보다도 더 이렇게 막 보이는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서 작업하면서 아날로그 4트랙짜리에다가 데모를 계속 만들었대요. 그거는 이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라서 그거는 나와봤자 그레이스나 뭐 이런 거 느낌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랩스터 이런 거 한참 이용할 때 원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프 버클리가 약간 헤비메탈 같은 거 치는 그런 파일도 있었거든. 커버를 했다니까 뭐 다양한 걸 했겠네. 연주 잘하지. 그리고 세션 기타리스트는 모든 장르를 다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다 음악 하려면 서울로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신중현 시대는 음악 하려면 다 동두천을 갔어야 되는 거고 미군 부대 앞으로 가는 거고. 그것처럼 미국 애들은 대부분 이제 세 군데로 가잖아요. 뉴욕, 내슈빌, LA. 그 사이에 잠깐 시애틀. 잠깐. 특히나 기타는 제일 흔한 게 기타니까 웬만한 실력 갖고는 LA, 내슈빌, 뉴욕에서는 밥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션 기타리스트로 먹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 얘는 대단하네. 진짜 미친 놈인 거지. 재밌는 건 앨범에서 그렇게 그 기타를 좀 후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가 봐. 이제 드럼 치는 애들이나 베이스 원래 노래 안 했던 애들이 한때 이제 홍대 앞에 싱어송라이터 병이 한번 터졌어요. 전염병이 너무 심해갖고 코로나보다 더했어. 개나 소나 다 지가 싱어송라이터를 한대. 근데 들어보면은 가창력이 없어도 매력적인 애들 있잖아요. 노래가 특이하고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지가 한다고 막 이런 애들 있었거든. 요런 놈들이 이제 원래 드러머였다. 그러면은 밴드에서 둠빠 이렇게 쳐달라고 그래. 그럼 얘는 둠빠 이렇게 치거든. 좀 씨발 심플하게 가자고. 시키는 대로. 빡 노래 살짝 보다가 이 지랄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지가 하잖아. 그 뒤에 있는 애들은 dum빠 이것만 치게 시켜. 야 요런 놈들이 많거든. 제프 버클리도 비슷한 거지. 지가 세션 할 때는 막 이런 것도 요구하고 저런 것도 요구했는데 지 노래니까 야
다 조용히. 음. 나 잘 들려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 싱어송라이터 병 한번 불고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럴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정치. 조정치. 저는 홍대바닥에서 만난 기타리스트 중에 조정치 3위 안에 꼽습니다. 진짜 미친놈이 정말 너무 잘 쳐. 그런데 노래하겠다고 하다가 또 모친소에서 한번 떠가지고 그 바로 조금 가다가 다시 이제 낮은 대로 임하고 있는데 제프 베클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저는 노래를 잘하니까. 상규는 뭐 작곡이나 기타를 다루잖아. 예. 그럼 제프 버클리 항상 음악 들으면 좀 이상한데 전개가 예. 사용하는 네. 코드나 네. 이런 게 좀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묘한데 너무 깊게 설명은 안 해도 되지만 네. 특징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건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곡은 좋은 곡의 특징이 줄타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모니와 텐션. 그러니까 완벽한 조화와 뭐야 이거 두 개 이제 줄타기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너무 하모니로만 가면 동요가 되죠. 사람들이 들어도 자극이 안 돼요. 근데 너무 텐션만 많으면은 아예 듣지를 않아. 적정하게 가다가 한번 훅 들어 모으시구나. 근데 그게 이제 그 곡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헤이주드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나나나 할 때 그 코드가 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판에 사람들 확 보내놓고 이제 쭉 가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꼬아 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지. 무난하게 가다가 한번 딱 그 꼬아주고. 포인트를 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곡이 이제 되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쟤는 쟤라고 하기는 형인데 그죠? 괜찮아. 우리 제프는 보면 포인트가 약간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도 못한 데서 튀어나오는. 네, 가다가 이 시점에 한번 쫙 꺾어주면 이 형 돈 벌 줄 아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공식이 있다는 거지. 예, 약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벗어난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밤락이라고 미국 유명한 프로듀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본조비 뭐 이런 애들 많이 건드리거든.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놔둬. 그리고 자기가 딱 건드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그거는 걔네들이 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Shot to the heart and you're to blame. Now you give love, bad name. 그렇지. 여기잖아. 앞에는 반주가 없고 요거만. 요게 중요하지. 우에 딱딱딱딱 요거 원래 이 따가다가닥딱 이런 건 없어요. 따따따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따따따따가다가 두구두구 이렇게 가는 거지. 따가다가닥딱 이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거야 이 사람들이. 돈 떨어지는 부분을 만드는데 그건 대충 딱 들으면서도 내 기대하고도 딱 맞아 떨어져 줘야 이게 쾌감이 느껴지거든. 근데 저 아저씨는 약간 뭐야 여기서 왜 이래? 데이비 보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텐션만 이렇게 주는데 중간에 이런 게 좀 있네 이런 거 사면 저 사람은 갑자기 확 때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팍 때리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들었지만 그 할렐루야라는 노래 내가 처음에 듣고 너무 놀란 게 C 코드 F, G 코드 A 마이너 이 정도 나오잖아. 근데 노래 맨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아마 C 마이너로 생각지도 못한 인트로에서 땡 한 대 맞고 내가 그때 이제 화성하고 모르지만 야 씨발 할렐루야를 이렇게 시작한 놈이 있네 내가 그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음악에 그런 어떤 포인트에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나오면서 사람을 울컥하게 만드는 게 있고 일단 목소리 자체가 감정의 폭이 이렇게 넓다. 그러니까 좀 센 감정부터 아주 여린 감정까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나도 어디서 읽은 글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제프 버클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약간 말이 되는 표현 같아. 맞네. 진짜 수많은 장르의 음악에 세션 기타를 하면서 그렇지. 자기가 거기서 어떤 감정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의외의 것들을 텅텅 튕겨주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세션을 하면서 재미없는데 이 곡 요렇게 살짝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적어놔.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 거기다가는 얘기 못하니까 나는 돈 받고 한번 쳐주고 끝이니까 시킨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좀 축적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션을 하게 되고 내 곡 같이 가면은 나는 분리가 잘 안 어렵다. 되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이만큼이나 주면서 이 음악이 나와서 잘 팔리겠지? 그럼 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그 생각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그 경험을 쭉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 걸 해야지 하고 했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러면 더 대단한 거네. 어쩌면 그렇죠. 세션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일기에 바보 같은 놈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이거를 마이너로 꼬지 멍청이들 먼저 이렇게 써놨다. 그렇게 모아놨던 게 이제 그레이스라는 앨범에서 터졌을 수도 그렇지 있다.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일단 아빠가 대단한 뮤지션이라 아버지도 빨리
세상을 떠났지만 팀 버클리는 앨범도 그럼요. 한 대여섯 장 되잖아. 많이 정규 냈죠, 앨범이. 많이 냈죠. 그 부자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 저는 이소룡과 브랜든 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소룡은 네 개의 영화를 찍었고 브랜든 리는 사실 제대로 찍은 영화가 크로우. 하나잖아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하네. 네. 진짜. 그쪽 히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왠지 막 어릴 때 같이 놀아주고 막 그랬던 부자 관계는 좀 아니겠지. 아니었을 물론 것 같아. 우리 선입견일 수 있어요. 우리 상상이야. 아버지가 찾아보지 않아서. 돌아왔을 때 어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렵겠죠. 그 교감은 그러니까 부자간에만 있지 음악적까지는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은 건가? 어떤 얼터너티브 뭐라 우리가 불렀던 거기에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밴드의 사운드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걸 좀 그렇지. 추구했었던 시기였고 그때 밴드에 정말 엄청난 르네상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혼자. 그러니까 그러네. 내가 모르는 거야. 처음 들어서 처음 들은 거야. 시기적으로는 얼터너티브의 모던 락인데 그렇죠. 그 어떤 장르에도 포함되지 맞아요. 않는 네. 거지. 저 사람이 나이나 이런 거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그때 사람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럴 제프 것 같아요. 버클리. 좀 약간 더 이후에 이후거나 아니면 나온- 이전이거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가요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선정된 앨범 중에 또 오늘 하나 골라서 들어볼 건데 윤영배 윤영배. 님의 위험한 세계 2013년 앨범. 원래 굉장히 음악 활동 오래 하셨던 오래 하신 분인데 주로 기타리스트 프로듀서로 활동 작곡가 뭐 이렇게 활동하셨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는 앨범 하나 내볼까 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우연히 나온 앨범으로 알고 있고요. 대중음악 명반 100이 3개 버전 있잖아요. 나는 내가 나도 이런 게 있었다고 뭐 그러니까 뒷 버전에서 나온 네, 거 맞아요. 같아. 뒷버전 그치? 최신 버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전에 이제 몇 개가 좀 탈락하고 이게 들어간 거죠. 워낙에는 다 아시다시피 유재하가 유주야 이제 음악 경연대 출신. 이한철과 같이 나가갖고 동상인가 뭐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그 소위 푸른 곰팡이 이제 하나뮤직 뭐 이쪽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그쪽에 프로듀서 개념으로 이제 그쪽에서 쭉 무대 앞에 서시는 것보다는 좀 뒤쪽에 있었던 저분이랑 친한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또 홍대 음악하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잘 안 오셨나 보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연주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아쉬운 게 좀 이런 스타일의 음반이 좀 꾸준히 계속 나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게 아니라 또 아티스트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네.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딱 음악을 만들잖아요. 나중에 마스터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마스터링을 그렇게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앨범에도 마스터링 전 버전, 마스터링 후 버전. 프로그램으로 요새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테이블에 가야지 마스터링 하러. 스튜디오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계가 자기가 지금까지 작업해 온 거를 뭔가 표준화시키는 느낌.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던데 내 귀가 막히라 그런가. 차이점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표준화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딱 보면은 약간 예민하신 분. 믹스도 자기가 직접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스터링에 그렇지. 대해서 남손 타는 거 싫은 거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 이미 본인이 생각해 놓은 이런 게 이미 다 그죠. 완성이 됐는데 네. 보통 마스터링을 가면 단지 볼륨만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톤이 전체적인 색깔이 변해버리거든요. 살짝 변하긴 하죠.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싫었던지 아니면 예전에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런 굉장히 적이 안 좋은 뭐 기억을 가지셨던지 어쨌든 자기가 믹스하면서 이미 충분히 어떤 걸 생각을 네. 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 마스터링 해봐서 알잖아. 네. 그 솔직히 마스터링 잘못 맡기면 완전 망하긴 하죠. 특히 이제 돈 아낀다고 예전에 한참 그 온라인으로 예. 그 마스터링을 또 맡기기도 하거든. 메일로 어떻게든 막 설명을 해줘도 같이 앉아서 듣지 않는 한 그놈이 그쵸, 해놓은 그쵸. 걸 우리는 받고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내 경험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는 일본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자, 마스터 CD를. 거긴 좀 신기한 게 일반적으로 마스터링을 하고 있으면 앞에서 뭐 하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는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휴게실 같은데 우리는 넣어놔요. 근데 그 휴게실에 스피커로 작업하고 있는 게 들려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 중간에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저기 식사하시고 하시죠 그랬더니 밥을 안 먹네.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거기에 약간 감동도 받고 역시 일본어를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봤는데 좀 이상한데. 볼륨도 별로 안 크고 씨. 다른 방에 앉아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못 하잖아. 네. 스미마생 그러니까. 못 하니까 작업하는 거 듣게 해줄 테니 닥치고 앉아 있으라고.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이 위험한 세계라는 그 앨범 네. 금지곡 이야기했지만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의 제목이나 가사를 보면 다 금지곡이야 이건. 아, 김민기 저리 가라. 어, 구속돼야 돼. 망루 이야기가 나오는 네. 그걸 보면 뭐 용산을 이야기하는 건 참사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들으면서 이제 이분도 예전에 앨범 내셨으면 네, 그렇죠, 아예 그렇죠. 이분이 또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을 실제 하시는 분이잖아. 실제로 굉장히 오픈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있어 보인 척 하려고 사회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그냥 자기 얘기, 자기 자기 얘기 그렇지, 해주면서 그렇지. 그래서 약간 음. 그건 진정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 이야기가 더 힘이 있을 수 힘이 있지. 이분이 이제 녹색당원을 오래 하셨는데 녹색 단가를 만드셨다고. 단가도?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못 들어봤거든요. 음. 근데 왠지 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노래는 아닐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코너가 좋은 게 나이 50 넘으면 되게 왜 다 이야기하지 말지. 나이 50 안 넘었나? 이제 10년에 50이 넘으면 보면 다 알아요. 되게 20, 30대 들었던 노래 계속 듣는 거잖아 이렇게 비슷하게. 그럼요. 근데 그때 20, 30대 때 뭐 다 모든 음악 다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펑크도 있고 나야 또 그렇지. 음악 조금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했었던 거지 음. 들었던 걸 계속 듣기도 하지만 음. 또 어느 정도의 음악을 좋아하는 시간에서는 또 새로 디스커버리하고 네. 또 새로운 걸 또 이렇게 마냥 새로운 걸 들으는 건 아니지만 피곤하니까 그거. 근데 이제 이런 시간에 나오는 것들을 또 찾아서 따로 또 딱 들어보기도 하고 다른 멤버 들어보기도 하고. 그치? 그럼 그게 이제 그 시대에 또 감성이 녹여있기 그럼 때문에 또 하나 딱 또 와요. 아티스트를 또 탑재해서 네. 이렇게 되고. 저도 진짜 이게 좋지. 그 시절에 나왔었는데 잘 몰랐던 밴드나 세상에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다 알아? 딱 들으면 와 이때 왜 이거를 내가 못 듣고 있었을까 나는. 그리고 뭐 이런 그때는 생각. 알아도 만약에 이제 조금 받아들이는 감성이 지금과 좀 맞아, 다를 달라. 수 있지. 그렇지. 물론 뭐 나이가 들면서 다 현명해진다는 건 아니지만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귀에 가청유역이 좀 짧아지면서 굳은 살이 많이 배긴 것 같아.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옛날에는 막 너무 예민하고 이 듣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옛날에 프로그레시브 다 들려 이제 다 수용 다 허락할 수 있어. 그렇지 확실히 그 말을 그말 들어줄 수 있어. 그건 좋은 일이네. 예, 이게 진짜 귀가 예전에는 진짜 막 여기 딱 금을 쳐놓고 거기가 내 기준 엄격하잖아. 막. 근데 지금은 야 이것도 좋네. 이게 그치. 더 좋은 면이 있네. 이런 것도 더 네가 발견하는 저기 거야. 뭐야 R&B 듣고 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잖아. 그렇죠. 음. 그만 그만으로. 뚝 했는데. 나도 예전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나는 뭐가 타겟이었냐면 보이밴드, 보이그룹, 보이밴드 아이돌. 싹다 어디 보내야 돼? 위험하다. 그 정도로 싫어했거든. 40대 이제 넘어갔는데 막 걸그룹 좋아한다. 덕질하는 애들 있잖아. 막. 난 예전에는 그 생각했다. 새끼 무슨 삼촌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씨발 속에는 막 남자로서 욕망 있는 거 아니 새끼야.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진짜 애들 같은 거. 재롱잔치 보는 거 같은 거. 아이돌. 가수를 진짜야? 보면, 난 아직도 그 생각은 좀 변함없어 비슷해. 건강한 거야. 제일 제일 꼴불이 게 뭐냐면 걸그룹도 하면 그 후렴 따라 부르는 거 있잖아. 네. 그건 뭐 애들이 하는 거는 막 봐줄만 한데 떼창. 그거 떼창이 아니라 뭐 일부 중간에 구간만 뭐 따라 뭐 부르는 이렇게 거. 사랑해요, 뭐, 누구 뭐 이런 거. 너무 못 들어주겠어. 그 아직 그건 적응 안 돼. 걸그룹이 광고에 나오면 꼭 하는 거 있지. 단체로 그러니까 제품 이름을 외칠 때. 네.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 너무 그 톤이요. 머리가 아파. 그것만 들으면. 인사통 같은 거 그거에. 그 처음 인사할 때. 그런 거.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막 하는 거. 뭐뭐뭐 피자. 그 나만 그런가? 다들 아니, 그게 다들 귀여운가? 비슷해. 나는 그거보다 하여튼 그 팬들이 그 뒤에 따라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 좀 자제 좀 하시지. 그러니까 노래를 뭐 혼자서 막 하고 있는데 사랑해요 루노 형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공식 있다며. 총 몰라 나는. 공식 이때 딱 팬클럽들이 딱딱 하는. 그거 있어. 지령이 다 있지. 지령도 있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딱딱 하는 거야. 따라 불러야 돼. 근데 그런 걸 본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그 옛날에 엠넷 이런 거 공개 방송 보면 윤영배 시작을 해가지고 위험한 리뷰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야 우리가. 우리 아직 입덕을 못해서. 그러니까. 예, 언젠가는 윤영배 아이돌에 다음- 대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 곡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선정된 앨범 중 윤영배님의 위험한 세계 살펴봤는데 좀 엉뚱한 이야기가 좀 많았고요. 위험한 세계 2023년도에
꼭 명심하고 들어봐야 될 노래 네. 같아요. 아, 위험한 세계다. 위험하죠. 녹색당 홈페이지에 가서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짜입니다.